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온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밤사이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네, 광주시는 밤사이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모두 17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광주에서 17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의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 등 39명이 한꺼번에 발생한 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밤사이 나온 확진자들은 주로 기존 감염 경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4명은 광주 북구 말바오 시장 밥집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이로써 시장 밥집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단검사를 받은 광주 성림 침례교회 청소 영역과 관련해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 1명도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광주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이 내일이면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게 지난달 27일인데요. 2주가 지나면서 내일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늘 오후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모두 7,900여 곳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오늘 민관 공동위에서 현재 광주 상황과 위험도 등을 분석해 어느 업종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른바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지역 감염 확진자가 23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광주시에 더욱 강화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집단 휴진을 이어온 지역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어젯밤 투표를 했고 과반수 이상 업무 복귀에 찬성해 오늘 오전 7시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전공의 42명도 내부 논의를 거쳐 오전 9시부터 진료를 시작했고 조선대학교 전공의들은 잠시 후 10시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죠. 광주시의 한 대형 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이런 수칙을 무시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천여 명의 신도가 다니는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교회를 다니는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서울 도심 집회에 참여한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3차례나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 671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감염된 신도만 58명에 달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 감염 사례 가운데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 1명을 통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뤄진 이유는 뭘까?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미준수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확진 신도 58명 가운데 33명이 성가대원인데 이들이 지하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합창은 물론 식사까지 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가대원 2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하에서 성가 연습을 했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신도들도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대형 교회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코로나19와 태풍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유철웅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전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 혁신도시.
16개 기관을 옮기는 데만 6년이 걸릴 정도로 공공기관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전 대상 기관의 규모나 대상 지역 등 후속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와 최근에 불거진 의정 대립 등 산적한 국정 현안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들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시 언급했지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남짓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의회와 시민단체도 가칭 공공기관 이전 운동본부 결성을 준비하는 등 공공기관 2단계 이전에 불씨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지만 서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일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점차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까지 일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리겠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은 오늘 밤까지 내리겠지만 일부 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고요.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양 29도까지 오르겠고 목포 27도, 무안 25도, 강진과 해남 2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전남도 의원이 이를 견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안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통합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일 뿐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라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에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평균 카드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5%가 떨어졌고 전남은 26.2% 떨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이 35% 떨어져 매출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전남에서는 순천이 45%로 매출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가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조건 없이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네트워크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경기 회복 효과를 봤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되는 소비 지수를 끌어올리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네트워크는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면서 3단계 상향 조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달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금 체납에 대한 처분 집행을 1년까지 보류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드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남아있는 침수 지역의 감염병 확산이 우려돼 방제 드론을 활용해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은 구례와 곡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됐습니다. 지역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모두 1조 3,600억 원으로 전달인 7월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호타이어와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각각 26%와 7%가 올랐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